네, 어려운 경제를 영화로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저희가 이 중간에 음악 나오는 동안 잡담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보통 시청자분들은 이런 음악 나올 때 출연자분들은 무슨 잡담 하나 늘 궁금해하시잖아요. 그거 좀 공개해도 될까요? 아니 제가 이 김광석 씨의 노래가 지금 나왔잖아요. 예. 김광석 씨 노래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라는 명곡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곡을 작사해주신 분이 류군 시인님이세요. 네네. 류군 시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노래를 만들어봐라 라면서 작사를 보내주셨어요. 네. 2-3주 전에.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래에 조만간 곡을 붙여서 저도 음반을 내기로 했다. 이런 작담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네, 불과 지금 뭐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저희가 또 이 코너에서 연주도 가능할까요? 제가 원래 사실 판을 낸 적이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라이브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라이브도 좋고 가수로 불러주십시오. 1부 가수로. 끝나고 또 2부 들어가기 전에 또 들으면서 가도 되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PD가 얘기하네요. 라이브로 틀어드리겠다. 감사합니다. 네, 약속을 했고요. 그 어렵다는 공중파에서 노래 틀기가 이미 이야기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영화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인데, 영화 좋아하세요? 예, 저는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저는 일 직업이라서 때문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깐 영화제 기간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깐 영화제 출장 가고 그랬을 때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영화를 보게 되니까 영화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보통 5편씩 4편, 5편씩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한 일주일에 2편에서 3편 정도는 꼬박꼬박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평론가님은? 저는 이제 자주는 못 보는데 어느 날 딱 휴가 휴일처럼 딱 비 오고 나면은요. 아침부터 그 다음 날 1박 2일 몰아서 봐요. 넷플릭스나 영화를 한 10편은 스트레이트로 쭉 봅니다. 예. 영화를 좋아하시는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영화 가져왔는지 우리 기자님한테 좀 얘기 들어볼까요? 덤머니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네, 덤머니요? 네, 덤머니라고 하면 이제 덤이 멍청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멍청한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놀리는 그런 뉘앙스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목부터 이러니까 벌써 느낌이 약간 오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영화의 감독이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 전작 중에 아이토니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994년도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미국에서 토니아 하딩하고 낸시 캐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그야말로 이제 육탄전을 벌이면서 이제 싸웠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토니아 하딩이 낸시 캐리건을 습격한 이런 사건인데, 실화를 다룬 영화를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실제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그 게임스톱 사가라고 불리는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요 평론가님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예, 저는 아주 운이 좋게 개봉하기 전에 이게 개봉하고 나면 사실 이제 제작사나 수입사들이 주요한 이 셀럽들이나 평론가들에게 리뷰를 맡기잖아요. 그 리뷰 방송에 출연하기로 예약이 돼 있어서 개봉 전에 볼 수 있는 운이 좋게 그래서 여기 봤습니다. 가수에도 그러게요. 영화계 셀럽이 그러니까 경제도 잘하시고 다재다능한 분과, 그래서 이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다. 어쩜 이렇게 물론 이제 영화 감독분들이 모든 영화를 만들 때 사실 그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분들보다도 더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금융적으로 봤을 때 거의 완벽하게 고증해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개념들을 녹여내야 하는 것이고, 또 실화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말 사건인데요. 포효하는 양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주식 유튜버가 오프라인 게임 판매사인 게임스탑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1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는 주식을
나는 이게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의 주식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세력과 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접전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공매도라고 하는 네. 개념이고요. 이거는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 공매도라는 개념도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스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20세기 말에 우리 추억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매대가 있었던 상품을 팔던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DDR 같은 거, 네네. 또는 뭐 비디오 게임 대여점 같은 거. 오락기 게임 대여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분들이 사실은 거기 추억이 있죠. 버리기 아깝고 우리 이게 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는 안 될 거야. 그리고 사양 산업이 됐어.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사실은 끝났다고 판정을 받습니다. 금융적으로는요. 그런데 미국인들의 많은 부분들은 아닌데 놓치기 아까운 좋은 매장인데 추억들이 다 있는데 라고 하고, 그다음에 금융인들이 아무리 그걸 저평가됐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까지 저평가될 건 아니야라는 반발심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금융인들이 낸 가치평가와 심리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보는 가치평가가 다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가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가치평가가 부딪혀야 숏을 치는 사람이 있고 롱을 하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이게 달라지거든요. 바로 이런 가치평가 가운데 있었던 주식이 게임스탑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게임 빌려주던 뭐 쉽게 말하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빌려주던 그런 게임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때 금융계에서 가치평가가 낮을 것이다라고 딱 이미 판단을 내리고 쓰레기처럼 평가했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인들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했고, 여기 나온 주인공이 이건 너무 가치가 평가됐어, 저평가됐어, 이 정도는 아니야, 이거는 앞으로 사서 보유하십시오, 홀딩하십시오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존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자 이런 이렇게 개미들 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안 돼, 그 정도 가격은 아니야라고 하면 근데 개미들이 사네. 그러면 이거 가치 평가가 실제 본질적인 가치보다 오버됐다. 그럼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오버슈팅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고요. 개인들은 아니야, 너희들의 가치평가가 틀렸어, 우리는 계속 살 거야라고 해서 대량 매집에 들어가는, 그래서 양 세력이 전혀 상반된 반대의 전략으로 부딪히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여기서 공매도도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는 우리말로 하면 빌공짜예요. 근데 무엇이 비었냐? 빈 매도라고 할 때 이 빈은 소유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매도를 하지? 쉽게 말하면 차입해서 팔면은요, 소유자가 아닌데도 매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차입 공매도를 줄여서 공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내 주식을 상대편한테 정식 소유자한테 빌려와서 그냥 바로 시장에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요, 나중에 값이 떨어지죠. 싸졌을 때 다시 사와서 갚아버리고 나면 그 안에 차익을 보는 그런 전략적 기법을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현재가보다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관들이 이건 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공매도를 쓰는 거고요. 개인들은 아니야,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로 올리는 전략을 계속 개인들이 썼던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이 영화에서는 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이 사안을 시간 순서대로 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영화를 볼 때는 전혀 모르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용어 설명부터 시작해서 정황을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유지하는 굉장히 좀 현명한 전략이 뭐냐면 중요한 키 플레이어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로 볼 때는 사실은 우리는 숫자만 보거든요. 뭐 10배가 올랐대 이런 식으로 숫자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선 주인공들이 있는 거죠. 한 명은 이제 스트리머로서 자기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 방송을 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각각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 돈이 없지만 자기도 게임스탑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올라야 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위성 같은 걸 생각하면서 올라야 하니까 내가 이걸 지지하는 거야라는 식의 마음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매도 쪽에 건 사람들은 이게 자꾸 오르니까 오르면 손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한쪽은 올라야 하고 한쪽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을 너무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상황을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복잡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은 누구나 누구 하나의 마음에는 이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이 판을 움직이려는 사람들 쪽에 이입을 하고 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 돈 정말 피 같은 돈을 얼마 그렇죠. 예. 소액이라고 해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좌지우지 되어서 내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매도 관련 기사가 나올 때는 뭐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좀 같이 나오잖아요. 평론가님은 이 영화 보시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뭐 눈길이 가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네. 이게 아마 영화로 만들어지는 데는 드라마틱한 요소가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아마 네. 그 영화인들에게 포착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이제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금융적으로 어떤 세력이 부딪혀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월가에 숨기고 싶은 치부가 드러나요. 뭐냐면요. 예. 예를 들면 월가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공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인들이 뭉쳐서 대항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큐파이 월 이렇게 해서 뭐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네. 그 시위도 있었거든요. 그게 현실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개미가 월가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요. 월가가 일단은 그 엄청난 개미들이 계속 이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밀립니다. 근데 그때 그 기관들이 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불법 탈법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펀드의 자금을 계속 수혈하면서 매도를 계속 이어간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공매도는 매도 아니겠습니까? 예. 앞에 공짜가 있지만 어차피 매도예요. 네. 그러니까 매도가 많으면 결국 떨어지는 거고요. 개미들은 매수를 많이 해서 그 매도 물량을 다 받고도 올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도와 매수의 전쟁 한복판에서 이 금융 거래를 주관하는 이 애플리케이션 증권회사에 예. 심지어는 매수 버튼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 그 증권 거래소 그 증권 거래 앱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공매도진 기관의 투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의 이 검은 커넥션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자님이나 저나 막 거래를 하는 우리 앱에서 야 우리는 여기 들어가자 계속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매수 버튼이 없어져요. 우리로 치면은 뭐 땡땡 증권회사에서 매수가 금지되는 네. 그리고 매도는 살아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월가의 검은 부분들, 월가의 검은 커넥션들이 영화에서 보여집니다.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 시청자들이 월가들이 항상 뭐 이기고 개미들은 왜 져라고 할 때 그 불공평한 운동장이 뭐였을까가 늘 궁금해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보여줘요. 통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반전 영화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초반에는 그냥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예. 시작을 하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공정한 게임 자체가 이루어지는 판이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은 순식간에 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모두 개미 투자자로 만들면서 네. 공분을 사는 이제 이런 식의 전략을 영화가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어떻게 보면 분명 이게 양쪽 다 입장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미 투자자들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반전이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이제 이 이야기에서 스트리머가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방송을 하면서 끝까지 팔진 않습니다.
자기 주식을 팔질 않고 끝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같은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걸 들고 있을 것이냐, 진짜 팔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게 이 영화의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뭐 월가를 물먹인 개미들, 네. 뭐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네. 이 전투에서는 개미들이 이기고 네. 전쟁에서는 개미들이 졌다. 실화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딱 이때에 게임스탑을 놓고 있었던 공매도 세력과 이 개인 세력 간의 전쟁에서는 일단은 펀드 하나가 파산을 합니다. 네. 못 버텨요. 공매도를 계속 치는데 개인들이 계속 받으면서 매수세를 이어가니까 결국에는 그걸 못 이기고 숏 스퀴즈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 전략을 포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개인들이 한번 이긴 것처럼 나오는데 영원히 값이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뭐 3달러, 10달러 하던 게 몇백 달러, 1000달러까지 올라가는 이상 이 급상승을 벌였거든요. 결국에는 본래 가치로 회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통에 늦게 참전한 개미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고점에 물려서 더 수많은, 사실은 이 공매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많은 피해 개미들이 양산이 되고 최종적으로 게임스탑의 가치는 다시 원래대로 회귀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전투에서는 월가가 지지만 전쟁에서는 개미가 진다라는 교훈이 또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게 뭐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식시장 다른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비슷한 네. 뭐 맥락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돈이나 뭐 작전이나 이런 영화들에서 하는 이야기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덤머니라고 하는 영화가 흥미로웠던 게 실화를 다루고, 사실 많은 영화들은 가상의 돈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면서 절묘한 시점에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후반부에 들어온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가장 맛있고 재밌는 부분까지만 잘라서 보여주는 방식이고, 대체로는 이제 이런 게 대중 영화의 화법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지,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거대한 큰 손들에 의해서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나 작전이나 이런 다른 영화들에서는 만든 이야기니까 그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판타지로서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덤머니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 보여줬다고 하면 굉장히 새드 엔딩이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가장 이야기할 게 많은 부분에서 재미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끊고 그 이후에 개미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해석 차원에서 우리 이제 기자님 같은 분이 열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주식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또 평론을 하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게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공매도 관련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슈가 지금 우리는 ING 상황이거든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금감원에서 작년 말에 그 주요한 그 IB 큰 은행입니다. 두 군데에서 뭐 수백억 대의 공매도를 적발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수백억 대에 해당하는 몇 배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미들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 공매도와의 싸움이 지금도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쟁 한복판에서 국가가 전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금지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전면 금지 기간 중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금감원장 이복현 원장이 6월이면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발표를 해서 시장이 또 지금 갑자기 공매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개미들이 잃는 시장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개미들의 두려움도 자극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는 말인가? 뭐가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거지?라고 해서 지금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 그런 설명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없습니다. 거죠. 아직은 없는 상황에서 일단 6월 말 개시 시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시장이 지금 뜨거운 상황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도세를 약간
가져가면서 다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기 전에도 갑자기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쟁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매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문제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 공매도,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것만이 합법이었는데 빌려오지도 않고 판다든지 빌려온 주식은 10주인데 파는 물량이 20주 물량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량이 안 맞는 거 이런 게 다 불법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왜 못 고쳤냐 또는 방치했냐 라는 게 일단 이 기울어진 노동장을 지적하는 개미들의 주요한 지적이었는데 그게 지금 수정됐느냐 또는 수정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됐느냐라고 지금도 물어보거든요. 라고 했는데 확언은 못해요. 감독원에서. 아직 확언을 못하고 전산 시스템을 완비는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확언은 못하고 있고 금감원장이 이틀 전에 6월 말 재개를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저께나 오늘 또다시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또 했어요. 아직 뭐 정해진 게 없다. 전산 완비를 하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해외 직구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샀거든요. 거의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금감원장은 엄밀히 말하면요, 자기 권한도 아닙니다. 금융위원장 권한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감독원장 감독하는 사람이고 제도라든지 이런 시장을 통제하는 건 금융위원장 책임인데 감독원장이 나서서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일단은 책임 있는 당국자가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니라 그러고 시장에서는 두려움을 느낀 개미들이 이제 매도세에 가담하면서 일단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공매도가 되면 일단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공매도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기사들만 많이 모여 보니까 안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사실 공매도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평가가 반대로 갈 때 예를 들면 기자님이 볼 때 저 주식은 10만 원이 정상인데 현재 5만 원이야. 그럼 이 차익을 느끼는 사람이 시장에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사면 돼요. 사면 되죠. 5만 원 주고 사면 10만 원이 되니까요. 근데 이거 분명히 5만 원짜리인데 지금 10만 원이야. 이 사람은 시장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위적인 발명품이 공매도입니다. 떨어질 걸 예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정 가치로 만들어내라는 뜻이거든요. 즉 거품을 빼주는 확실한 기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예 없는 시장은 정상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불법을 차단하면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는 시장을 만드는 게 쟁점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늘 그게 이제 의문시대에 왔었죠. 어쨌거나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지난해 말에 공매도를 전면 이제 금지를 하고 아직 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장 뭐 권한도 없는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차입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불법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걸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전산으로 그런 주문이 안 나가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중앙 차원에서 거래소 차원에서 한 곳에서 주문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각 개별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각 개별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을 이쪽으로 넘길 때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보 제공 같은 거니까요. 그 부분만 강제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게 감독원장의 얘기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됐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게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의 얘기인데 아직은 조금 미정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완비가 될 수 있는 건지 6월 말에. 근데 어쨌거나 개미들은 불법 공매도가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는 시장은 불안해하는 게 맞고, 또 한편으로 건전한 시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공매도가 없어서 지금 가치에 거품 낀 주식도 생각보다 많고 헛소문이나 루머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시장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문에 따라 오르면 지금 옛날 같으면요 공매도가 들어와서 그냥 바로 떨어뜨립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무슨 뭐 주가 조작이 이런 거 하기도 전에 이상하다, 이건 내려갈 것 같아, 헛소문이야, 그럼 바로 공매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반대편 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을 시장에서 자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공매도가 없는 시장의 폐해다라고 해서 양쪽 의견 다 사실 들어볼 부분은 있습니다. 이 설명이 너무 명쾌해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이 영화 오늘 덤 머니와 공매도에 대해서 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영화를 뭐 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1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화 다룬 영화 보는 제일 재미난 방법은 영화 본 다음에 그냥 검색 더 해보시면 제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너무 재밌게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이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실화거든요. 그래서 실제 당시의 뉴스 클립들 몇 개만 보셔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이때 이
게임머니 사태를 주도했던 그 키스 길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트윗을 다시 재개했어요. 난 아직 살아있다. 한 번 더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이틀간 폭등했다가 떨어지고 막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미국도 이 양반 때문에 다시 공매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예, 이 공매도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야기 좀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화를 통해서 경제를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